안녕하세요. 어쩌다 일본입니다. 오늘은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한국과 일본 문화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불리는 젊은 친구들의 술기운을 빌려 일탈하고자 하는 열망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르지 않을 건데 말이죠. 술을 뚫기에는 과연 어느 나라가 더 쉬울까요? 뚫으려 하는 자가 있다면 막는 자가 있겠죠. 미성년자 주류 구매 대응에 대하여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나이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나이의 종류도 많아요. 연나이, 만나이, 세는 나이 3종 세트가 기본에다가 자매품 출생연도와 족보 트위스터인 빠른이 있죠. 가끔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며 행정 증빙을 초월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선후배, 군대 기수, 가문학렬, 학번, 재수, 공채 기수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환장의 콤비네이션입니다. 자칫 족보가 꼬여버려서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시죠? 관계가 중요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족보가 꼬이면 대책이 없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나이 세는 법부터 알아볼게요. 1. 세는 나이. 일명 한국 나이. 세상에 나오기 전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을 1년으로 쳐주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태어나서 수고했다고 기념으로 한 살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습적으로 일단 태어나면 한 살, 양력으로 해 넘어가고 떡국 먹으면서 한 살. 가끔 외국인 친구들이 Oh, kupnage Hankuk Jokia, I love it.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말이죠. 기준도 애매하고 하니 연나이라는 걸 채용합니다. 2. 연나이.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뺀 거예요. 해당 연도의 출생자를 모두 같은 나이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또래 집단을 중시하는 한국인을 범주로 묻기에 아주 용이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뭔가 애매하니까. 그렇지? 역시 인터내셔널. 국제에서 통용되는 나이를 한국에 적용하자. 그렇게 해서 정부가 추진한 것이 바로 만나이. 3. 만나이.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한 살이 되는 나이. 태어난 지 1년이 안 되면 빵살이에요. 1년이라는 쿨타임이 다 차야 한 살입니다.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사람들의 마음과 일상생활 속에는 좀처럼 인정되고 있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세는 것이 이렇게 복잡 가난한 대한민국에서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는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인가요? 2023년도까지는 담배 주류의 구매는 만 19세 이상만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연나이를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연나이 19세 이상부터 주류와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씀. 예를 들자면 2005년 2월 1일에 태어나 2023년에 수능을 보고 24년도 대학을 입학한 이사학번 김어쩔 양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지금 2024년 2월 1일이라면 2024 마이너스 2005는 19니까 쌉 가능 하다는 말씀. 2005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이라면 2024년이 되는 순간부터 주류 담배 구매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만 나이 19세로 했기 때문에 같은 연도 출생인 친구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생일이 빠르고 느리고에 따라 미성년자, 성인으로 갈려서 함께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새내기 시절 친구들과 주점 앞에서 실갱이 많이 했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너 때문에 술집 못 간다, 일찍 안 태어나고 뭐했냐 등등 말이 많았죠.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2005년 생이라면 생일의 빠름 늦음과 상관없이 모두 담배와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외관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업점이나 편의점에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것 같아 보일 때는 2차 관문으로 주민번호 뒷자리 또는 집 주소를 외워보게 하는 고난도의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3차 관문으로 모바일 성인 인증까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만 가끔 바코드를 이미지로 저장해서 혼잡한 시간을 틈타 제시한다면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이트 안에 있는 바코드인지 갤러리 이미지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열심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먹고 속이고자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단속에 의해 밝혀지면 결국 모든 책임은 업주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시 해당 업장은 1차 위반 시 2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가 되거나 사업장 폐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쁜 맘을 품은 미성년자들이 주류를 포함한 음식을 시켜 먹고서는 계산할 때 사실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업주를 협박하여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거나 잘 되던 가게를 영업정지시켜 결국 폐업하게 만들었던 뉴스들 말입니다. 마음먹고 사람 하나 속이려면 방법이 있나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위바위보도 치기 싫은 나라지만 가끔은 배울 것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주류 구입은 만 20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4년 2월 1일 이전생부터 구입 가능하죠. 일본 역시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미성년자 가부를 기술적으로 가려내야 하는 상황인 것과는 달리 일본은 구매자 스스로가 미성년자가 아님을 증빙해야 주류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류를 구입할 구매자의 연령 확인하는 절차를 돕는 터치 판넬이 있습니다. 당신은 20세 이상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스 버튼을 터치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복 입은 학생이 예스 버튼을 누른들 주류를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애매한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하여 적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은 신분증 제시와 그 이후의 심리 싸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모두 판매자의 몫이라면 일본은 터치 판넬 터치에 신분증까지 요청해서 생일을 확인했다면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이 좀 더 고난도의 사투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일본이 판매자의 의무를 다했다 해서 미성년자 판매 촉발 시 완전 면책을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은 이렇습니다. 강도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본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양국 모두 여러 차례 적발 시 주류 판매 취소는 같네요. 일본이 상대적으로 좀 헐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일본도 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억울한 판매자에게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였으나 고의성이 없고 나이를 속이려고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구제 방안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징금을 징수하고 그대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과징금은 업장 크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속상한 건 말이죠. 결국은 이것도 업자분들께서 자기 돈 시간 써가며 해야 하는 거잖아요. 당한 건 업주님들인데 업주님들이 돈 내고 고생해야 하는 상황. 영세업체는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조심하고 의심하고 방어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긴 한데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일본과 한국의 미성년자 주류 구매 대응 방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각 나라는 자신만의 유화, 문화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다르게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이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 잘 보호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법률에 안심하고 기대기에는 빈틈이 좀 많은 것 같고 유교의 나라에서 어르신들이 젊은 친구들을 보호하고 지도 편달을 위해 마련한 시스템이라고 하기엔 좀 복잡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선량한 업주님들께서 불완전한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따랐으면 합니다. 이상 어쩌다 일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